나 후보님이 아직 그 백신 예방 접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그거 좀 더 섬세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독하게 섬세하게 조금 더 섬세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건강에 관한 하고. 문제는 굉장히 디테일해야 됩니다. 네. 근데 걱정하시지 시장이 말고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6조는 그렇게 한다 치고 나머지 17조 예산은 도대체 어디서 가져오는지 뚝딱뚝딱 어떻게 만들 수 있으신 건지. 계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말한 나후보님 거를 공약 전체 예산 계산은 안 해보셨어요? 전체 예산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만 그게 지금 섬세하지 않다는 거죠. 독하게 저희가- 섬세하게 독할지는 몰라도 섬세한 건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은희 후보 지난번 오세훈 후보하고 토론할 때랑 사뭇 다르시군요. 제가 네, 보니까 확실히 네. 1대 3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가능합니다. 아니 그거는 근데 좋은데요. 저는 그 제가 6조를 못 마련한다는 건 아니고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조금 더 섬세하시면 약간 좋겠다는 공약을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드렸다는 본인의 말씀을 공약이 드리고요.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도 잘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제가 오히려 더 많이 아는 거죠. 근데 나 후보님 공약에 재원을 쭉 보면 정말 허경영이 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서울시는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0.9도 안 됩니다. 그래서 0.772인가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0.9 너무 라고 숫자를 잘 얘기하셔서. 아시니까 저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물론 숫자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좋지만 그 숫자 세세한 거는 사실은 이 밑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이 잘 알면 됩니다. 제가 실무자다. 실질적으로 1년에 그러면은 10만 호가 넘는데 13만 호입니다. 네, 10만 호라고 그러셔가지고 13만 호인데 곱하기 5 하면 65만 호죠. 저 혹시 그럼 네. 저도 한번 수치 한번 여쭤볼게요. 하도 수치 물어보시니까. 아니요, 저는 저 박원순 시장 아파트는 1년에 몇 채씩 공급됐는지 아십니까? 아파트는 전체로 1년에 한 3, 4만 호입니다. 34,500호 공급되었습니다. 네, 외우고 오셨군요. 저는 몰라도 대답하지 않습니까? 3, 4만 호라고. 네. 네. 제가 드리는 장학 퀴즈 말씀은 같아요. 네. 먼저 서울의 비전, 미래 비전 기호 4번 조은희 후보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일 잘하는 참신한 세일꾼 조은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나경원 후보님과 나란히 서니 같은 여성으로서 유리천장을 뚫은 여성으로서 자긍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선거에서 4연패를 한 슬픈 우리 당의 현실도 다가옵니다. 서울 시민은 이번 선거에서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그때 그 인물로 승부를 하면 여전히 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 정신이 변하면 사람도 바뀌어야 됩니다. 재수 3수생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장이 된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당도 10년 불판을 갈기 위해서는 새롭고 참신한 인물로 승부를 보여야 됩니다. 저 조은희는 승리의 DNA가 있습니다. 강남, 송파 다 쓰러질 때 혼자 우뚝 살아남아 보수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재산세 반값 밀어붙였습니다. 횡단보도 그늘막 서울시의 반대를 뚫고 전국 방방 곳곳에 세웠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정책에서도 선거에서도 유일하게 승리를 쟁취한 승부사답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챙기겠습니다. 시민의 세금 덜어드리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월세가 아니고 내 집 주택을 드리겠습니다. 구파발에서 강남까지 30분 만에 주파하는 강남북 30분 지하 고속도로로 서울의 교통을 해결하겠습니다. 일 잘하고 참신한 조은희에게 힘을 몰아주십시오. 그러면 승리로서 보답하고 박영선 잡고 문재인 정권 심판하겠습니다. 조은희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은희 후보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3번 나경원 후보 비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경원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사람들 얼마나 인권을 외쳤습니까? 그런데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에 이르기까지 성비위로 3명의 광역단체장이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2차 가해는 어떻습니까? 어제 그들이 임명한 여성부 장관조차도
민주당의 모 후보의 발언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사퇴해야 합니다. 민주당 공천 철회해야 합니다. 이중성은 또 어떻습니까? 집 사지 말아라 하더니 그들은 모두 강남 부동산으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특목고 자사고 폐지한다고 하더니 그들 자녀들은 모두 특목고 자사고에 진학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정권의 사람들은 위선 기득권 집단입니다. 착한 척, 정의로운 척, 위해주는 척 했지만 그들은 위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민낯이 밝혀지자 반성은커녕 남 탓만 합니다. 언론 탓, 그리고 전 정권 탓,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판해야 됩니다. 견제해야 됩니다. 위선 기득권 집단의 서울이 아닌, 그들만의 패거리의 서울이 아닌 시민의 서울로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상의 행복한 서울로 가는 길입니다. 미래로 가는 서울입니다. 파도가 잠잠할 때는 누구나 선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선의 정권의 파도, 오만과 독주의 풍랑 속에서는 노련한 선장이 필요합니다. 4선 정치인 저 나경원이 그 선장이 되어서 바로 잡겠습니다. 독하게 섬세하게 나경원이 서울부터 정권 교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분이 생각하시는 미래, 서울의 비전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중심이죠. 맞수 토론, 1대1 맞수 토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후보자들은 16분의 시간을 갖고요. 자유롭게 토론을 하시되 주제는 경제입니다. 국민의 힘이 서울의 주민들께, 서울 시민들께 힘이 생길 수 있도록 오늘 토론을 힘차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급적 상대방의 말씀 중요시라도 필요하시다면 자유롭게 개입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자신의 개입할 때에는 시간도 역시 줄어든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요? 자유롭게 하십시오. 네. 먼저 하셔도 되고 제가. 네.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백신 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백신 구하는 쇼를 한 거죠. 대통령이 모더나 CEO 회장과 통화하는 게 전 언론에 대서특필됐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거기 2억 명이 백신을 맞는데 우리 한국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전혀 백신 가을이나 돼야 맞을지. 그런데 제가 서초구에서 또 서울시에서 신종플루 또 메르스 또 코로나 이렇게 해서 일선에서 방역 잘한다 3번이나 겪었으니까 CNN, 르몽드, BBC에서 저를 극찬하면서 취재를 해갔는데 제가 나 후보님 공약을 아무리 살펴봐도 백신 셔틀버스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디서나 손쉽게 백신을 맞게 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이 백신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 88개국에서 백신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꼴찌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서울시장이 되면 백신을 정말 정부에서 구하지 못한 거 제가 글로벌 네트워크 가동해서 백신 확보하러 뛰겠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셔틀버스를 비롯해서 정말 어디서나 손쉽게 맞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공약을 좀 다듬고 있는데요. 시장이 되면 정말 석 달 안에 우리 서울 시민들 거의 절반이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지금 플랜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 제가 이야기 들은 나와서 핵심은 백신 셔틀버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네. 어디서나 손쉽게 백신 접종을 맞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근데 제가 거기에 생각하기로는 그 백신 접종을 셔틀버스로 어디서나 손쉽게 하는 게 나 후보님이 아직 그 백신 예방 접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좀 더 섬세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백신은 지금 코로나 예방 주사를 맞아도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도 쉬었다. 30분 쉬었다 알고 하는데 있습니다. 당연히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백신 셔틀버스로 자, 네. 저는 장롱 면허를 가지고 있는 간호사분들을 다 끌어내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간호사분들이 내 집에서 맞고 그것을 관찰하는 일까지 시키면 저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셔틀버스가 간호사가 집집에 다 파견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가능하고 그 셔틀버스 안에서도 할 수 그 있다는 이야기고요. 셔틀버스에서 주차장에서 골목에서 맞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주차장에서 골목에서 어르신들이 그거 맞다가 한 15분 30분 기다리다가 오히려 더 위험하실 것 같아서 그게 좀 그러니까 정교하게 그걸로 섬세하게 설계된 정책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로 전부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대표 공약이시니까 출마하시는 날 이 대표 공약을 말씀하셔서 제가 좀 훑어봤는데 야 이러다가 어르신들 오히려 더 위험해서 돌아가시겠다. 독하게 섬세하게 조금 더 섬세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 이 백신 예방이 과제거든요. 제 말씀은 그것만으로 전부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 지금 말씀이 조금 안 맞다는 건 아시죠?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네.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희가 셔틀버스를 통해서 집 가까이 맞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장롱 면허 가지신 간호사님들을 다 우리가 정말 불러내서 일을 하게 하면은 저는 아니 집 충분히 가까이에서 맞게 해서 그러면 집에 다시 가셨다가 오시게 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하다고 근데 그 말씀을 백신 드렸습니다. 셔틀버스는 제고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지금 백신 이야기 나와서 제가 아니 이제 제가 백신 거꾸로 셔틀버스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 네. 접종 셔틀버스에 대해서는 제 답변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백신 접종 센터와 접종 셔틀버스를 병행하겠다는 근데 말씀이고요. 백신 접종 센터는요. 화이자, 모더나만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동네 병원에서 하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센터라고 얘기하셔서 그럼 아스트라제네카를 백신 센터에서 맞게 하겠다 말씀입니까? 우리 아스트라제네카 말고 다른 백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백신에 맞게 네. 거기에 맞는 우리가 맞춤형으로 각종 접종이 가능하게 하겠다. 그만큼 건강에 손쉽게 관한 하고 문제는 굉장히 디테일해야 됩니다. 네. 근데 걱정하시지 시장이 말고 가능한 걱정이 돼서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한 다른 방법을 시민들도 지금 걱정하실 겁니다.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가 이제 백신이 나왔길래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이제 그 주제가 우리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백신 접종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우리 경제가 회복되려면 한참 남았다고 생각하시죠? 네. 언제 정도까지 갈 것 같습니까? 저는 몇 년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공약을 보니까 대표적으로 자영업자들을 위한 공약이 분기별로 100만 원씩 주어서 2조 원 정도의 재원을 통해서 100만 원씩 지원하겠다 이렇게 네, 하셨습니다. 네. 2년 정도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과연 자영업자들의 숨을 트여드릴 수 있느냐? 왜 제가 그 걱정을 하냐면 얼마 전에 홍대 앞을 제가 갔었어요. 저희 이제 그랬는데 많은 정말 폐업되고 막 이렇게 되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어떤 상인이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도시락 싸갖고 다닌다. 그리고 보온병에 커피도 싸갖고 온다. 도대체 커피를 마실 수 없다. 사 먹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것은 저는 지금 이 정권은 모두 코로나 탓만 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소득주도 이미 성장 이게 문제가 많았죠. 예, 최저임금, 주 52시간 이런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이미 경제의 근간이 많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어려운데 이 석 달에 100만 원씩 줘서 그들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영업자와 또 문화예술인 또 네. 플랫폼 노동자 이렇게 네. 해서 4조 원입니다. 네, 1년에 2조씩. 네. 그러면 많은 지금 돈이죠. 네. 4조 원인데 네. 자영업자들을 서울시가 다 부양할 수는 없습니다. 도와드리는 건데 이것은 이 코로나 채권 발행하겠다는 거의 핵심은요. 구제하듯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권력으로 보상을 받는 겁니다. 법으로 보상을 받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선거 때만 되면 재난지원금을 뿌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걸 권리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것을 서울시는 4조의 예산을 들여서
마중물로 더 하겠다 그런 거고요. 제가 100만 원으로 보상이 될까요? 저는 이거는 손실보상의 문제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돈을 나눠주는 재난지원금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다. 사실은 지금 2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유럽에서도 하는데 재난지원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그냥 지원하지 않고요. 영업 공기업에서 공공기관에서 영업 시간을 제한을 하면은 보상을 해줍니다. 그 보상을 그 영업 제한을 한 게 정부죠. 정부에서 보상을 할 겁니다. 그 보상에 또 하겠다는 거죠. 보상을 하는 것은 그 손실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지 모두 일률적으로 하는 걸 보상이란 개념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나 후보님 숨통 투입론 6조죠. 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 예산을 오 후보님 오신환 후보님하고 토론할 때 뭐 세계 잉여금 이렇게 절약해서 하겠다 하셨는데 저는 나 후보님이 이 6조뿐만 아니고 나 후보님 공약을 전체로 살펴보니까 예산이 15조에서 17조 더 들더라고요. 잘 계산 안 해보셨죠? 숨통 투입론이요? 아니요, 숨통 투입론, 기본소득론, 아동수당 뭐 이게 전체를 제가 다 해보니까 최소 15, 17조. 그런데 서울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울시 예산 잘 알고 있고요. 작년에 42조, 그러다 추가 경정 예산까지 해서 47조 정도 썼습니다. 네, 추경을 빼고 40조 정도인데요. 예. 그런데 40조가 아닙니다.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오버랩 되면 순수한 예산은 얼마인지 아세요? 제 추계를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15조에서 아니요, 17조가. 제 대답을 먼저 해주시고 제가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35조라고 말씀드리고요. 35조 중에 교육청하고 자치구에 가는 예산 9조를 빼면은 26조가 나왔습니다. 그 26조 중에서 16조는 복지비입니다. 거의 고정비. 나머지 13조 그리고 나머지 13조로 월급도 주고 공원도 만들고 도로도 고치고 그리고 한파 대책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6조는 그렇게 한다 치고 나머지 17조 예산은 도대체 어디서 가져오는지 혹시 뚝딱뚝딱 어떻게 만들 수 있으신 건지. 계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말한 거를 공약 전체 예산 계산은 안 해보셨어요? 전체 예산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만. 그게 지금 섬세하지 않다는 거죠. 독하게 섬세하게 독할지는 몰라도 섬세한 건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은희 후보 지난번 오세훈 후보하고 저 토론할 때랑 사뭇 다르시군요. 제가 보니까 확실히 1대 3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사회자님이 굉장히 격하게 하라고 아까 정진석 공관위원장님도 너무 심심한 거 하지 말라고 하셔서 제가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으시고요. 제가 보니까 아니 대답해 주시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전체 공약을 하시면서 어제 난곡에도 가셨는데 거기도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자, 1년에 얼마씩 드는 예산을 좀 정확하게 계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계속 공약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얼마다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 공약을 하실 때는 저한테 기회를 좀 주십시오. 말씀을 드릴 기회를 좀 주십시오. 치고 들어가라고 아까 사회자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덜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숨통 트임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영업자에 관한 조은희 후보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게 지금 자영업자들한테 100만 원, 200만 원 들여봤자 사실은 임대료 한 달치, 두 달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해서 숨통 트임론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예산이 문제이죠. 6조 원 정도 이제 저희가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작년에 순세계 잉여금이 2조 7천억 원이고요. 2조 9천억입니다. 그다음에 비경직성 예산을 좀 우리가 갖다 쓰고 하면은 충분히 돈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돈을 집어넣었을 때 원래 15배까지 서울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좋은데요. 제가 6조를 못 마련한다는 건 아니고 6조까지 하고 그다음 나머지 11조는 어디서 쓰시겠냐는 거죠. 서울시의 시장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제가 보기에 2, 3조도 안 되는데 어떻게 17조 제가 공약을 전부 다 보면 여쭤볼까요? 네? 지금 계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표를 좀 알아줘 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는 충분히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조금 더 섬세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인의 공약이 드리고요.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도 잘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제가 오히려 더 많이 아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제 얘기하신 제가 숨통 트임론이랑 조금 더 설명하면 안 될까요? 뭐 하십시오. 지금, 네네. 네, 시간 지금 쓰십시오. 이제 네. 드리는 말씀처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90조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6조의 재원을 갖고 90조까지 대출을 가능하면 네, 5천만 원씩 소상공인, 하시는 자영업자, 거죠? 네. 특수고용 근로자 네. 그리고 프리랜서 예술인까지 네. 120만 명에게 1인당 5천만 원까지 최대 네, 네, 대출을 잘 하게 알고 해드리는 있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자 공약이 잘못됐다는 게 1% 아니에요. 3년 거치 5년 네. 상환을 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네, 이런 저도 그 겁니다. 공약은 그래서 굉장히 좋으시다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아동들한테 또 20만 원씩 주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전부 돈 주겠다는 말씀이세요. 20만 원씩 주면 지금 0세에서 5세 아동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하고 있지 그러니까 못했습니다. 더 섬세하셔야 된다는 거죠. 37만 명인데요. 37만 명에 20만 원씩 주면 750억입니다. 네. 그 돈은 또 어디서 옵니까? 제가 750억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750억은 기억하고 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기억이 생각이 나신 모양인데요. 자, 그런데 그러면 저는 오신환 후보가 허경영, 나경영 이렇게 했을 때 그래 나는 나경영이 될 거야 이렇게 언론에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메타포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 후보님 공약의 재원을 쭉 보면 정말 허경영이 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서초구에서 이제 국공립 제조기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리고 국공립의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유형 어린이집을 했는데 대기줄이 40% 줄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예산을 더 들여서 육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왜 돈을 정부에서 20만 원 주는데 거기 더 20만 원을 줘서 지금 예산 저는 어제 남국에 가서 하신 예산은 돈 여기 넣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17조는 어디서 돈을 가져오느냐. 저는 영세 상공인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재원계획을 분명히 밝혔는데 지금 어디 가서도 모두 한다 하는데 민주당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보수는 유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걱정이 되는 겁니다. 네.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제가 하나하나 만들 때는 분명히 재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지금 말씀해 17조를 주셨어야죠. 어떻게 네. 계산하셨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리고 생각나는 그대로 말씀드릴까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아동수당 그 20만 원씩 그게 제 말씀을 좀 750억? 들어보세요. 네. 아니 제가 재원을 제가 아동수당.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조금 열기를 좀 시킬까요? 우리 네. 나 후보 좀 질문 있으신 것 같은데 하시죠. 아동수당 20만 원은 안철수 후보가 손주돌봄수당 20만 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래서 우리 안철수랑 똑같다는 거죠. 안철수 후보의 손주 돌봄이가 서쪽 거를 베껴갔는데 베껴가면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교육이 중요한 거를 도외시하고 돈만 얹었거든요. 그게 아니라요. 서초구가 20만 제가 원이거든요. 말씀드릴게요. 24만 원까지. 네. 서울에서 아이를 키우려면 지금 전 국민에게 20만 원씩 주지만 서울은 물가도 비싸고 서울의 생활 수준이 다릅니다. 적어도 집에서 아이를 키울 때 부모,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아니라 이모, 고모가 도와주실 수도 있고 그 돈을 통해서 아이의 정말 필요한 것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를 해야지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아니 그러면 왜 20만 원 줍니까? 돈이 이렇게 있으면 주머니에 있으면 100만 원이라도 드리죠. 재원 계획이 분명하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아동수당도 사실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도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급속도로 낮아져서 0.9를 보다도 그 0.9도 안 됩니다. 서울시는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0.9도 안 됩니다. 0.772인가 알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0.9라고 너무 숫자를 잘 얘기하셔서. 아시니까 저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물론 숫자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좋지만 그 숫자 세세한 거는 사실은 이 밑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이 잘 알면 됩니다. 아, 제가 실무자다. 그런데요. 그러면 예산 계획과 자, 이제 제가 양육수당을 그렇게 도입한 것은 우리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남자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1위가 양육비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저한테 자꾸 뭐가 돈이 많이 드냐는데 제가 그러면 한번 이번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네. 5년 내에 65만 호를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아마 이제 조은희 후보께서는 이게 지금 너무 주택단이 심하니까 이번에는 좀 집을 많이 공급해야 되겠다 이런 아마 의욕이 굉장히 강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일머리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 계산한 겁니다. 네. 5년에 65만 호를 하신다 그랬는데 네. 제가 계산했을 때는 5년 안에 65만 호는 좀 과다하다. 실질적으로 1년에 그러면은 10만 호가 넘는데 13만 호입니다. 네, 10만 호라고 그러셔가지고 13만 호인데 곱하기 5 하면 65만 호죠. 제가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1년에 10만 호가 넘는데 네. 제가 10만 호가 넘는다고 말했는데 이게 순환해서 갈 경우에 이주 대책 문제도 있고 또 상당히 많은 그런 토지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을 지하화해서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하화해갖고 하는 경우에 그 지하화하는 예컨대 수색역에서 구로역까지 그러니까 수색, 서울역, 영등포역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 1호선에 가장 KTX 지나가고 화물차도 지나가고 그 아주 복잡한 우리나라 교통량이 가장 복잡한 그 철도를 전부 지하화하고선 거기에 아파트를 25층을 짓는다? 지하화하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해야 되죠. 그다음에 그건 또 우리 서울시 땅도 아니잖아요. 조금 핵심만 빨리 물어주시면 제가 답하겠습니다. 네.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질문에서 답을 들을 게 많아서 하는데 이것이 과연 그리고 나서 그 위에 25층 아파트를 짓는다. 아파트를 짓는데 25층이면 2년이 훨씬 넘는데요. 과연 5년 안에 65만 가구를 지을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 됩니다. 한번 답변해 네, 제가 보시죠. 말씀드리고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 때 평균 주택 공급량이 7만 7천 호입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보다 1년에 5만 호 더 짓겠다. 왜냐하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완전 거꾸로 하면 됩니다. 이 정부는 공급을 안 했습니다. 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폭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 후보님도 서울에 그만한 대지가 어디 있냐 이러시는데 20만 평이라는 미활용 도시계획 시설이 있습니다. 가령 공영주차장 지하로 하고 그 15개 있습니다. 11만 평이죠. 차고지 하면 또 경부고속도로를 지금 전체가 18만 평인데 그걸 녹지로 반을 만들고 그 반 3분의 2 정도 그 반의 3분의 2죠. 그 정도로 주택을 지어도 15,000호 정도 짓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경부 손철도는 계산에도 안 넣은 거죠. 그래서 10만 호를 이것은 공공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은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면서 규제를 해소하고 스피드 재건축을 하고 그리고 용적률을 높여줘서 거기에 나는 공공기여금으로 뉴타운이나 재개발에 사업성이 없어서 안 되는 데는 사업성이 되게 도로도 깔아주고 공공기반을 해주면 1년에 5만 원씩 더 합니다. 그런데 나 후보님의 공약은요, 박원순 시장보다 공급을 적게 하겠다는 거예요. 1년에 주택이 서울시에서 멸실이 몇 호 되는지 아십니까? 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65만 호에는 지하화,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거나 그러면 한양대학교 입구역 부분에 5,000호 2호선 지하화요? 그 계산 안 그것도 했습니다. 안 하시는 건가요? 네, 네. 제가 보기에는 65만 호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그 계산 안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보면은 네.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나 후보님 공약이 제가 참 애매한 게 이겁니다. 어떻게 박원순 시장, 문재인 정부가 주택 공급을 안 해서 이제 25번째 공약에서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것도 국가 독점으로 하겠다 이랬는데 그
박원순 시장보다 주택 공급을 적게 하겠다고 공약을 할 수 있느냐? 혹시 실무자들이 박원순의 38만 호 플러스 35만 호 한 것을 혹시 잘못 알고 계신가? 저 혹시 그럼 네. 저도 한번 수치 한번 여쭤볼게요. 하도 수치 물어보시니까. 아니요, 저는 저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지금 아파트는 1년에 몇 채씩 공급됐는지 아십니까? 아파트는 전체로 1년에 한 3, 4만 호입니다. 34,500호 공급되었습니다. 네, 외우고 오셨군요. 저는 몰라도 대답하지 않습니까? 3, 4만 호라고. 네. 네. 제가 드리는 장학 퀴즈 말씀은 같아요. 네. 저는 10년에 70만 호를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10년에 70만 호의 핵심은 뭐냐? 왜 10년으로 잡았느냐?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그렇게 빨리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을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정비 촉진구역을 지정하고 하더라도 인허가 아무리 스피드하게도 인허가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분양하고 하는 게 그리고 일시에 그렇게 많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래서 재개발 제 설명을 재건축에 좀 들어보세요. 전체 몇 년도로 보셨어요? 제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네. 한쪽은 그걸 순환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그렇게 하면 이주 아니요. 대책은 어떻게 재개발 합니까? 재건축의 전체 과정이 8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전체 몇 년이라 생각하시고 10년간 70만 호라고. 한꺼번에 온 서울을 다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공급하는 건 주로 아파트입니다. 주로가 아니라 전부 아파트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34,500호씩 공급을 했습니다. 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원더풀입니다. 원하는 곳에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풀어주겠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의 각종 규제를 풀어주어서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 40만 호. 그리고 임대 아파트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임대 아파트는 굉장히 다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민간 임대도 가능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임대 그건 20만 맞는 호. 방향이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가운데에 임대보다는 그러나 분양은 받지 못하는 그 세대를 위한 토지 임대부 주택 10만 호. 그렇게 해서 70만 호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더 말씀드리면 제가 그게 언발의 어줍느기라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을 잘 못한다고 하고 공급을 기다리는데 문재인 정부랑 똑같이 10년이 돼야 되니까 그래 하겠다. 아파트를 그렇게 하겠다. 제가 드린 계산에는요. 오피스텔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네. 박원순 시장 때의 34,500호보다는 저희가 더 많이 공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시민이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네. 인구가 사실은 이미 작년부터 인구수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죠?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늘어나서 사실은 10년 후에 우리 서울의 인구의 추계를 봐야 될 것이고 물론 1인 가구가 한 34% 되지만 앞으로 이 1인 가구의 추세라든지 이런 걸 보아도 저희가 지금은 급한 마음에 5년 안에 얼마 하고선 그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게 맞다고 할지 몰라도 저는 10년의 계획으로 이 정도 짓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은희 후보 공약을 보면 지하화하는 것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예전부터 나온 이야기는 맞지만 제가 7년 전부터 얘기한 거고 저 서울시장 경부- 시켜주면 제대로 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저도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거는 네. 동의하고요. 네. 거기에 저는 한 1만 호 정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1만 5천 호를 네, 말씀하셔서 저도 가능하면 그쪽으로 좀 검토를 하려고 그러지만 경부고속도로, 경부철도, 경부선 철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울역, 영등포역 이쪽을 지하화하는 14km 죠. 것이라든지 또는 한양대 입구역 같은 것을 지하화하는 것은 사실상 공사비도 많이 들고 어려울 것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그래서 합니다. 이게 계산이 그래서 섬세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지금 국토부에서 용역이 거의 다 돼서 14조 원의 재원이 나옵니다. 공사비는 12조 원이죠. 그게 남는 똑똑한 사업이고요. 또 한양대에서 공기는 어렵죠. 그렇게 쉽게 하기가 한양대에서 어렵다는 차근차근 거죠.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양대에서 그 저는 지하철 예전부터 2호선 그것은 2조 예산이 드는데 제가 주변을 종상향에서 공공기호를 받는 걸로 해보니까 2조 2천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착한 사업입니다. 친환경적이고 지금 광진이나 이제 성동이 마용성처럼 되는 거죠. 빨리 어떻게 하면 하기는- 일머리를 갖고 하느냐죠.
빨리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저를 65만 시켜주시면 호에서 5년 만에 끝내겠습니다. 아니 아까는 그게 5년 안에 포함이 안 돼 있다 그러더니 갑자기 또 5년 만에 포함이 돼 아니요, 있다니까 지하화하는 앞뒤가 거. 다르시네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나 후보님이 주택 제가 청년 내집 주택 10만 호에 들어갔냐 물으셔서 저는 그게 아니고 그 플러스 알파죠. 훨씬 더 할 수 있는데 제가 책임질 수 있는 10만 호를 얘기한 거고요. 거기에는 전체 65만 호 계산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5년 내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시민 세금 안 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그게 추미애 5년 안에 하기는 좀 의원이 어려울 것 장관식이나 같습니다. 하면서 그거를 이 5선이나 하면서 왜 못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일부러 안 한 건지. 나 후보님 시장 되시면 꼭 하십시오. 제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저를 시켜주시든지. 네. 그리고 네.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2025 교육대책인데요. 2525죠? 네, 근데 네. 구청마다 학군을 좋게 하겠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가문하다 그래도 지금 서울시의 특목고, 외고죠. 그리고 자사고가 26개 있는데 그게 일부에 좀 편중돼서 옮기면 한 구에 하나씩 돼요. 그런데 옮길 수가 없어요. 옮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사고나 외고를 어떻게 한 구에 하나씩 하겠다고 오늘 페북에 제가 봤어요. 그거 불가능한 일이고 또 실제로 외고나 자사고가 있다고 거기에 학군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학력 격차는 그렇게 해소되는 게 아니고요. 또 외국인 글로벌 센터 해서 영어 몇 마디 한다고 학력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거고, 강남의 선생님, 강남의 학교에서 받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지 학력 격차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AI 교육혁명이고 또 이투스 같은 서울시에서 강남의 쪽집게 선생님 같은 그분들을 플랫폼으로 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나경원 후보님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육 대책이 좀 섬세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 공약 아직 다 발표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차례로 발표가 될 거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공약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 공약은 중요하죠. 그리고 후보는 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당연히 기대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예, 실질적으로 지금 어제 우리 자사고 폐지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이 정부는 하향 평준화하는 교육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개천에서 용나는 기회를 막아버렸습니다. 저는 강남북 격차 그리고 부동산 가격 급등 이 모든 것에 교육 격차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5 교육 프로젝트 있는 학교를 꼭 옮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히 해내겠다는 말씀을 그러면 드리고요. 새로운 학교를 새로 만들겠다는 얘기십니까? 앞으로 오늘 공약에 그게 있으셔가지고. 학교를 그렇게 네.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이 고등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장이 직접 할 수는 없죠. 아니, 인구가 점점 아까 말씀하셨던 줄어들기 때문에 고등학교 신설은 정말 어렵거든요. 제가 교육 일을 했었고요. 교육 일을 하고 저출산 대책이 하면 뭐합니까? 그 공약이 제대로 나와야죠. 조은희 후보께서 한번 제 공약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공부를 했게요. 제가 예산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나 후보님 공약에 대해서. 네. 또 제가 또 말씀드려도 되나요? 시간이 끝났군요. 네. 그리고 저는 나경원 후보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제가 재산세 반값으로 홀로 투쟁할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다 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조은희 후보 또 나경원 후보 열띤 마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시간 많이 짧으셨죠? 말씀하시려고 보니까.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짧은 시간에 백신에서 시작해서 아동 저출산 문제, 또 부동산 아파트 공급 문제, 거기다가 교육 대책까지 섭렵하시는 두 분 후보들을 보시고 조금 이 어려운 시기에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두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 순서인데요. 마무리 발언은 이제 순서를 바꿔서 기호 3번 나경원 후보부터 진행해 주시고요.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네. 네, 토론 잘 들으셨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고건 전 총리를 만나 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경선 포함해서 3번째 도전이라고 3세번이다. 꼭 당선되라고 격려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시대 전환기다. 그래서 전환되는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서울은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서울은 일상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에는 4만 5천 명의 유능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리더에 누가 오느냐? 그 리더의 철학과 비전이 서울시정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럴 때 정말 멀리 보고 그리고 높게 나는 새해의 눈이 필요합니다. 저 나경원 그동안 4선 정치인 하면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특별위원장 그리고 야당의 원내대표를 거치면서 예산, 입법, 국정감사 모든 현안을 컨트롤했습니다. 한마디로 국정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저의 모든 정치 경험을 서울시정에 쏟아붓겠습니다. 저 나경원은 또 혼자만이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의 정통부 장관을 한 진대재 전 장관을 영입했습니다. 서울의 디지털화, 미래도시를 준비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겁니다. 또한 세계의 최고의 도시 설계의 석학이 저의 캠프에 자문을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실력자들과 함께 서울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여 서울이 더 나은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서울이 더 좋은 서울로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4번 조은희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역시 발언 시간 2분입니다.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승리의 희망을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만큼은 정치력도 있고 행정 능력도 있는 후보가 돼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저 조은희는 정치부 기자 출신을 거쳐서 청와대 비서관, 서울시 부시장, 유일한 야당 구청장으로서 현장 경험이 있습니다. 일 잘한다, 야무지다, 정치 감각 있다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치력이 뭡니까? 저는 정치력은 갈등을 조정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40년 수건사업인 정보사 터널, 정부, 서울시, 서초구민 갈등 관계를 조정해서 뚫었습니다. 17년 답보돼 있던 서울시의 장애인 공립학교 주민들을 설득해서 서초에 세웠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 해결 능력만이 서울시민이 원하는 진정한 정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서울시장직을 대선으로 가는 징검다리냐, 당대표로 가는 징검다리냐, 그런 정치는 안 됩니다. 그런 분이 시장이 되면 서울시정은 그 다음 날부터 정치판, 난장판이 됩니다. 아, 민주당이 못해서 국민의힘 뽑아줬더니 그 나물에 그 밥이네. 그러면 민심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대선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는 집니다. 저처럼 야무지고 일 잘이고 당찬 후보가 가서 일을 잘하면 민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 보수에게 맡겨봤더니 역시 다르다. 저 조은희의 저력을 믿어주십시오. 조은희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러면 민심을 얻어서 마음을 움직여서 문재인 정권 심판하고 정권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능력이고 일 잘하는 조은희 힘을 모아주시면 제가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4월 7일 진행될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후보 경선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토론.